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때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 배휴와 그의 동생인 배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 당나라 때 배휴와 배탁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두 형제는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외삼촌 집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답니다. 동생인 배탁은 어느 정도 자라자 일찍 집을 나가서 살았는데요. 형인 배유는 키가 매우 작은 데다가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배유는 외삼촌 집에서 계속 살았대요. 어느 날 탁발을 하러 온 도승이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업덩어리요. 저 아이가 이 집에 있으면 장차 집안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이 말을 듣게 된 배유는 어린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고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자신이 비록 빌어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외삼촌 집안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배유는 외삼촌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배를 채울 요량으로 어느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허겁지겁 물배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생겨서 우물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값이 비싸게 보이는 옥으로 된 허리띠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배유는 옥으로 만든 이 귀하고 비싼 허리띠를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분명 주인이 찾으러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꼭 찾으러 올 것으로 믿고 주인이 올 때까지 우물가에서 꼬박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유가 허기진 몸으로 기다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옥띠를 못 보셨소? 우리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곧 죽을 목숨이라오. 할머니는 아들을 살리려고 재판관에게 뇌물로 바칠 옥 허리띠를 구하려고 전답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바치러 가기 전에 정성을 들이려고 이 우물에 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급한 마음에 그만 벗어놓은 옥띠를 깜빡 잊어버린 채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으니 누군가 가져갔으려니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큰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배유가 사흘 밤낮을 고이 지키고 있다가 옥디를 내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할머니는 배유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유는 본래 할머니 것을 할머니가 가져가는데 무슨 사례입니까? 이제 무고한 아들을 살리게 되었으니 그저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양하고 돌아섰습니다. 이후 배유는 생김새가 너무나도 못생겼다고 머슴으로라도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구걸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동냥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어서 거지 노릇도 못해 먹어 굶어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속으로는 그 도승의 말이 생각이 나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떨치고 굶어 죽지 않고 돌아온 조카를 가엾게 여기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과 다시 함께 살고 있던 어느 날, 과거에 그 도승이 마을을 지나다가 다시 배휴에 외삼촌 집에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 도승은 배휴를 보더니 외삼촌에게 이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정승이 될 상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집안을 망쳐먹을 업덩어리라더니 이제는 정승이 될 아이라고요? 외삼촌이 묻자 도승은 아이의 운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더니 배유에게 혹시 그동안 무슨 일을 겪지 않았냐며 물었습니다. 배유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귀한 옥 허리띠를 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었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승은 그래, 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그 공덕으로 너의 운명을 바꾸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유는 도승의 말대로 나중에 명재상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당나라가 발전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편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 동생 배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재상이 된 형인 배유가 나란 일로 황하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무더운 여름이라 뱃사공이 웃옷을 벗어붙이고 노를 젓더랍니다. 그런데 배유는 사공의 등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커다란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자기 동생이 아닐까 해서 네가 혹시 배탁이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자기가 바로 배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배유는 꿈에도 잊지 못했던 동생을 천우신조로 다시 만난 것에 감격을 해서 이제야 널 찾았구나. 내가 바로 너의 형이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형제간이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데 동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벌써부터 형님이 이 나라 재상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우는 어리둥절해서 그렇다면 어찌 그리 무정하게도 여태껏 이 형을 찾아오지 않았느냐? 묻자 동생 배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들 왜 형님을 뵙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노젓는 일인데 형님을 찾아가면 할 일 없이 저를 놀게 하고 먹여줄 터이니 사람이 그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 분수가 따로 있어서 뱃사공이 되었는데 형님 덕을 나누어 얻어먹으며 살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룻배 하나로 오가는 사람들의 물길을 건네주면서 복도 짓고 또 제 처지를 따라 구름 흘러가듯 산천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배유는 내 동생이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왔구나. 일국의 재상인 나보다 네가 훨씬 낫구나 하고 크게 감동을 했답니다. 네, 당대의 명재상이 된 배유도 그렇지만은 그 동생 배탁도 아주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형제가 잘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차지하던지 아니면 덕이라도 보려고 당장 찾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동생 배탁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마음 비우며 한평생 청정하게 살았다고 하니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도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지로 살 관상을 가진 형 배유의 운명이 바뀐 것은 잃어버린 귀한 관대를 찾아준 덕분에 죽은 목숨을 살리게 된 그 선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보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비결은 선업을 쌓는 것인가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그런 선업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